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또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시황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장 초반 상승 출발 이후에 변동성을 나타내긴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대결 속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2636.46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0.3%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했습니다. 1.08% 상승하면서 939.96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수급 대결 오늘 시장의 관건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매매 동향도 바로 살펴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물 출회 확대 속에서도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방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3,951억 원, 기관은 694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은 13,729억 원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4,463억 원, 기관은 517억 원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4,266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엔터주의 강세로 외국인의 순매수세의 강세 흐름 이어갔다.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업종별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흐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박 잡으러 떠나는 시간입니다. 대박 포인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시작에 앞서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에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인사를 드려봐야겠죠.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란톡방 안에서 그렇게 소통을 꼼꼼하게 잘 잡아주셔서 소통의 여왕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미정 멘토님이십니다. 인사드려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챙겨왔습니다. 이슈와 수급도 살아있고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 가능한 종목으로 챙겨왔고요. 그 종목에 대한 상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는 게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주셨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수익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먼저 조일 알미늄으로 12.64%, 신성 델타테크로 14.53% 수익입니다. 디어유로 10.03%, DNC 미디어 14% 수익률 확보하셨고요. XTX 엔진으로 10.34% 수익률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끊이지 않고 차곡차곡 쌓일 수 있었던 건 실시간 대응 덕분이겠죠.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스캔만 하셔도 QR코드 주변에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수익률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 종목 한 종목 리뷰를 조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이 준비하신 종목 리뷰 첫 번째는 조일알미늄입니다. 해당 종목 12% 넘는 수익률 잡아주셨는데요. 2차 전지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이 종목 멘토님께 자세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조일알미늄인데요. 제가 조일알미늄 방송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속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좋기도 하고 또 에코프로 그룹 형제 그리고 포스코 그룹 이렇게 관련주들 움직임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 조일알미늄도 그에 따라서 동반 강세 나타냈던 종목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급증세를 나타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가공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또 유통까지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 밤 테슬라 주가도 급등하기도 했고 또 테슬라가 인도에서 24,000달러대의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가 좋은데 이 포스코 그룹주가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조일알미늄 추세도 계속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줬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조일알미늄 횡보할 때 진입을 했었는데 진입한 이후에 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 모인 구간에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3거래 연속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달 중순에 이렇게 3거래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고 또 박스권 내에서 캔들이 계속 횡보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차트예요. 보시면 지금 매물 구간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캔들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 잡은 구간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량 청산을 하고 보유 종목에서 제외가 되었던 종목이고요.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 하반기에도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일알미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조금 눌렸을 때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공략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2차 전지 관련주 너무 많이 올랐죠. 조일 알미늄 외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를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보유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 델타테크 만나볼게요. 해당 종목 14.53% 수익인데요. 최근에 매도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단기간 빠르게 잡아줬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께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이 신성 델타테크가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연초에 핫했던 로봇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가전용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국내 업체이고요. 자회사가 신성 ST인데 이 자회사 8월 중으로 상장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 단기적인 이슈도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해에 전자회로 기판의 설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이 신성 일렉트로닉스를 인수를 해서 가전용 자동차 사업까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존 가전 사업과 함께 이 2차 전지 사업과의 발판을 넓혀가면서 이 수출 그리고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고객사가 주요 2차 전지 대장주인 LG 엔솔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사업과 이 전기차 시장이 모두 가속화 하면서 이렇게 성장세가 빠르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이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약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뿐만 아니라 오는 2025년에는 300조 원 규모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우리 섹터의 주도주이기도 하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로봇도 핫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핫하기 때문에 이 두 테마에 묶여있는 종목이어서 최근에도 이렇게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조일알미늄 차트랑 좀 비슷한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하단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탄력 받을 때 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강한 상승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5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면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훈풍에 따라서 주가도 동반 강세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장대 양봉 출현됐을 때 거래량도 계속해서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정말 장기간 이 종목에 대해서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게 올라줬던 흐름이 나타났는데 제가 우선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보유 포트폴리오 리스트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이 종목 역시 오는 하반기에도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공략 타점 제가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재공략 시점은 어디에서?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인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죠. 하반기 또 엔터주의 실적 고공행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엔터주 하면 이미정 멘토님께서 그간 엔터주로 꽤나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셨습니다. YG 플러스, 펜 엔터테인먼트,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자 이렇게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을 보면은 그동안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주도 종목들 잘 잡아주신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디어유도 그렇습니다. 10.03% 엔터주의 이미정답게 수익률 청산해 주셨네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네, 디어유가 엔터 관련주인데요. 사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엔터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호실적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되면서 최근에 이 2차 전지와 함께 엔터 관련주들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디어유가 펜과 스타가 소통할 수 있는 이 버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2023년 매출액 190억 원, 영업이익 68억 원으로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각각 63%, 95%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버블 플랫폼의 유료 구독자 수도 약 2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 상반기 신규 유입된 수만 해도 6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콘서트가 더욱더 많아지면서 이 버블의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기존 스타들의 팬덤 확장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유료 구독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터 관련주들 이번 2분기 호실적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디어유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에 이 종목도 최근에 지금 매물대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이렇게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이 매물대 상단 구간을 돌파해 줬을 때 이 상승 탄력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디어유도 실적도 긍정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슈도 살아있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엔터 관련주들 강했기 때문에 이 디어유도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됐을 때 디어유도 동반 강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가 오늘 강했죠. 하이브뿐만 아니라 JYP 역시도 뜨겁게 올라와 줬습니다. 이렇게 강한 엔터 관련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재공략 시점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장 끝나고 저희가 늦은 저녁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장중 실시간 대응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장전, 장중, 장 마감까지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으로 꽉 잡아주고 계시는 이미정 멘토님의 오픈톡방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인데 어떻게 벌써 저희 방송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들어볼게요. 다음 종목은 TNC 미디어입니다. 14% 수익률 확보하셨네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DNC 미디어는 웹툰, 웹소설 관련주이고요. 최근에 웹툰, 웹소설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웹툰이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맞물려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줬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 25,250원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캔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우하향하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고요. 이 DNC 미디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중국, 북미, 일본까지 이렇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소설을 연재하면서 지금 매출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넷마블 퍼블리싱에 따라서 이 모바일 게임 흥행에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흥행에 따라서 이 DNC 미디어가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자체적인 IP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웹툰 신작 수가 20개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웹툰과 웹소설이 흥행할 경우에 이 DNC 미디어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NC 미디어 지난 6월 30일에 최저점을 확인했던 종목이고요. 최저점 16,250원입니다. 이렇게 저점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
실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 추세 나타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방 구간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고점까지 더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주가 흐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4%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하반기에도 이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다시 한번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DNC 미디어의 제공량 타점도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을 때 내야겠죠. 자, 이 종목 이번에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공량 타점 멘토님이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에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 리뷰네요. XTX 엔진입니다. 해당 종목 10.34% 수익률. 자, 이 종목은요. 조선주 업황, 이 개선 수주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움직이는 속에서 나타났던 종목 이슈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 STX 엔진이 조선 관련주이고요. 최근에 공급 계약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 수주 잔고가 넉넉하게 계속 늘어나면서 이 STX 엔진의 주가도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TX 엔진이 조선용 디젤 엔진과 방위산업용 특수 엔진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지난달에도 방위사업청과 함께 이 9가지 항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STX 엔진의 주가도 이렇게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수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이슈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조선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에 대한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조선가 지수까지 급등하면서 이 STX 엔진도 이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또 개별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주가 향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1일에 최저점인 12,400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12,400원 형성을 하고 주가가 좀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6월을 기점으로 반등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이제 저항 라인을 뚫고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외인 기관 수급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 과 함께 조금 물량을 크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TX 엔진 하반기에 조선 관련주들 주목받을 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시세 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테마 내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전망도 봤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엔진도 실적 결과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세한 매매 전략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여러분 참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률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주요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조일 알미늄으로 12.64%, 신성 델타테크로 14.53% 수익입니다. 디어유로 10.03% 수익률 가져가고요. DNC 미디어 14%, STX 엔진으로 10.34% 수익률 확보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수익률이 그냥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공량 시점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나는 수익률 꼭 챙겨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가까이 가져다만 되셔도 사진 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까이 가져다만 되셔도 QR코드 주변에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 사진이 보이는 오픈톡방 안으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관심 종목을 잡아가는 시간인데요.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이슈 속의 관심 종목, 내 계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슈 속의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이슈 속의 종목이
이슈. 이슈.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인지 확인해 볼까요? 멘토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건설기계 테마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건설 관련주들이 건설 업황 둔화에 따라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줬던 것 같고요. 이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이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북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이 북미 건설기계 호황과 함께 우크라이나 인프라 투자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에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출국이었던 중국 시장이 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북미 지역에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에 국내 건설 업체들이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속에 오늘 강한 상승세 나타내줬습니다. 또 북미와 우크라이나발 이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이 국내 건설 업체들도 견조한 실적 달성할 거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국내 건설업체들 이번 하반기 실적까지 좋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 이어받으면서 이 현대그룹주들 내에서도 두 자릿수로 올라가줬던 종목이고요. 이 현대그룹의 건설기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분기에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긍정적으로 발표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은 9%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71% 넘는 상승세 나타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건설 장비 수요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에 이 건설 업체들 중에서도 HD 현대건설기계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에 더 크게 규모가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EV 시장 확대에 따라서 광산 채굴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이 건설 업체들도 실적 긍정적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함으로써 이 건설 업체들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광산 채굴 수요 증가하면서 국내 건설 업체들 실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HD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2분기 실적도 좋게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관심 가져 두셨다가 실적 발표되기 전에 이 눌림 구간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충분히 다시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타점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 최근에 우크라 관련해서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대기업들의 주요 실적 발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실적, 정말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멘토님이 방금 잡아주신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내일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멘토님과 함께 장중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 엔터테인먼트 테마도 빨간불 켜줬습니다.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업체들이 호실적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BTS 멤버인 정국의 솔로 데뷔곡이 세븐인데요. 이 세븐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핫 100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엔터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훈풍 불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핫 100 진입한 이후에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이 증권가에서 이 BTS발 낙수 효과가 다른 아티스트로도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 소속사의 아이돌 뉴진스까지 이번에 미니 2집 겟업을 발매를 했어요. 이 겟업에서 6곡 전곡이 모두 미국의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송 차트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곡이 모두 차트인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이 유튜브
천만 뷰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엔터 관련주들, 이 하이브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실적 성과에 따라서 강세 나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 종목으로는 하이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 아이돌이 속한 소속사이고요. 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업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의 경우 21% 넘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아티스트인 세븐틴, 신보 그리고 구보 판매 호조 영향으로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공연 매출이 증가하면서 좀 이익률이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BTS 슈가 그리고 TST 월드 투어 실적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 하이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형 성장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진스 컴백 그리고 위버스 플랫폼의 구독 모델까지 도입을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가 아직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프로모션에 따라서 하이브 실적도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븐틴 비롯해서 주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실적 기여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엔터 관련주들 중에서 하이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 하이브 차트도 지금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 주요 업체들이 호실적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좀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공략해보면 좋은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 종목 차트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노란톡방에서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또 특히나 우리 K-팝 스타들의 해외 글로벌 진출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성적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하이브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BTS, 이 슈가뿐만 아니라 또 전국의 세븐, 이 빌보드 차트에 있는 이 싱글 차트에 진입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 상승 이뤄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더 갈 수 있다라는 상승 기대감에 우리 멘토님이 관심 종목으로 하이브 잡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진입 라인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이슈는 뭘까요? 네, 최근에 사료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승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이 곡물 그리고 사탕 가격도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료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수혜 입을 거라는 전망 속에 강한 상승세 나타내줬습니다. 새벽에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크게 올랐는데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된 이 미국의 소맥 선물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식량 가격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식량 위기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사료,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또 한탑, 함스토리가 오늘 좀 강한 상승세에 나타내줬었는데 저는 좀 대기업에 속한 이 CJ 계열사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CJ 제일제당인데요. 국내 최대 유통 전문 업체이고요. 지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소폭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 36%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경기가 회복이 지연된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의 실적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 식품 수요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부진하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하반기 그리고 향후에 더욱더 고성장세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미주 사업이 고성장세에 나타내면서 이 CJ 제일제당도 성장세에
함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소비 심리가 반등을 한 영향으로 국내 식품 판매량까지 지금 최근에 회복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 사업에서도 고성장세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소비 심리 반등으로 국내에서도 이 매출액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매출액 증가가 오는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CJ제일제당 하반기 실적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K 스트리트 푸드의 신제품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해 국내 식품 판매량 늘려가면서 라인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바이오 분야에서는 좀 부진한 실적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 이제 국내 식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성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부진한 흐름 나타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하면서 이 주가 흐름도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 음식료 관련주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만큼 이 음식료, 사료, 곡물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사료 관련주들 중에서 팜스토리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 팜스토리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물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 계속 주도하고 있는 테마인 만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CJ제일제당 소개해드렸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이슈가 식을 때쯤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자, 이 이슈에 또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또 뜨겁게 올라왔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멘토님은 CJ제일제당 꼽아주셨네요. 상반기 실적 역시 하반기에 더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전망이 나온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사료 테마 또 곡물 테마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약 10분 정도 남았네요. 1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 어플을 켜서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링크 타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장전, 장중, 장마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수익률 올려주고 계시는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내 계좌 이번 주에도 든든하게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멘토님이 준비하신 교육 강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식 플러스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실적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기업의 성적표이고요. 매 분기마다 기업에서 이제 성적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꾸준한 실적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년에 4번이 있는 이 실적 시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컨센서스입니다. 이 실적에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률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컨센서스 향후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 예상치까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향후에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예상을 미리 해놓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좀 더 잘 나왔을 경우에는 호실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못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부진하게 발표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실적이 유지가 되는 것보다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경우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이고 이렇게 나타났을 경우에 주가 추이도 더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주요 빅테크 업체들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계속해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2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서프라이즈 나타내준다면 국내 관련주들도 홍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도 어떻게 실적이 발표될 것인지 이 예상치까지 미리 확인을 해두시고 투자하신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플러스 레슨 주제로 실적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실적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텐데요. 2분기 실적들을 차례대로 발표를 하고 있죠. 내일 또 발표되는 기업들도 많고요. 이번 주 내내 실적 발표 시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또 크게 올라왔을 때 반가운 수익으로 만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주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터치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10분도 안 남았네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빠르게 진행됩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들께서 선물처럼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히든 종목은 방송 중에 절대로 종목명과 타점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는 만큼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충분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이 선물처럼 준비해온 히든 종목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히든 종목 오늘도 두 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제약 그리고 건기식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를 쉬어갈 경우에는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치료하는 이 치료제로 매출액 1위 달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로 인해서 가파른 성장세에 지속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지난 2020년부터 이 소화성 궤양 용제까지 이 분야에서도 시장 1위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 안전한 재무 구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역류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5월에도 멕시코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까지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국내외로 매출액 성장세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속한 이 숙취 해소제나 또 선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또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사에서 출시한 이 제품으로 인해서 인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늘면서 올해의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호실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살아있고 또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보면 지난 3월 20일에 한번 최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12,530원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이제 윗꼬리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거의 다 내려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이 고점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지난 5월 17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반등 구간에 진입한 이후에 지금 10,000원과 9,5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주가 흐름 봤을 때도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밀지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크게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실린 날 또 장대 양봉이 계속해서 수렴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흐름도 단기간에 다시 한번 슈팅 나와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 2월부터 이번 7월까지 계속해서 장기간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외인 투자자들의 수급 그리고 또 거래량도 이렇게 장대 양봉 출현할 때 강하게 실리고 있기도 하고 또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구간에서 이 매물 구간만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부근까지 이 10,000원을 돌파하고 가격대가 바뀌는 구간에 안착을 해서 강한 상승세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제약 바이오, 이 건기식 관련주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섹터인 만큼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호실적 전망, 제약,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저도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큰 힌트들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명이 궁금하다. 나는 진입 라인과 타점 함께 잡아서 수익률까지 골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4분 남았네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터치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치매 관련주로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이 치매 테마도 상승세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국내 이 치매 관련주들의 이 치매 치료제가 이제 효능을 입증을 하면서 동반 강세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테마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의 경우에는 면역과 관련된 바이오를 이제 신약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치매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향후에 이 치매 치료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제가 임상을 효능 입증을 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한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치매 환자가 오는 2050년까지 급증할 거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개발 중인 치료제들의 유의미한 효능을 입증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의 경우에는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치매 치료제까지 계속해서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오는 하반기에 이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바디 부문에서도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다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효능 입증할 때마다 주가도 한 차례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U자형 파동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효능을 입증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미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6월 30일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우상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 2주 정도 단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최고점이 26만 5천 원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대가 바뀌는 구간까지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U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에 크게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져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종목 역시 상세한 매매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적인 접근에서 상당히 좋은 찬스를 가지고 있는 히든 종목을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셨네요. 치매 관련주 치료제 임상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에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는 이 관심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해서 나는 함께 수익률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터치하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멘토님과 함께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들어오면 이런 점이 좋다라고 홍보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오늘 히든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날마다 단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제가 안내드린 단타도 굉장히 최근에 수익률이 좀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주린이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분석 자료들까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초 남았네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 링크 터치하셔서 이미정 멘토님과 꼭 내일 시장 시초가부터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일부 대박 포인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시는 이미정 멘토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